안녕하세요, 주일입니다. 오늘은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에 있는 캠코더 중에 하나인 소니 PXW-Z190 캠코더 사용법을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캠코더가 매우 커서 방송국 내지는 전문가들이 쓰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할 일은 없는데요. 그래도 다른 카메라보다는 훨씬 강력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시면 나중에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전원 버튼을 켭니다. 그리고 위쪽에서 이 액정을 펼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를 펼쳐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쪽에 있는 뷰파인더를 보고 찍을 수도 있으니까 야외에서 빛 강할 때는 이 액정 화면을 보기보다는 뷰파인더를 보고 촬영하시는 게 좋겠죠.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옆에 녹화 버튼이 있고 이쪽에 또 녹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버튼 중에 편한 버튼을 누르시면 작동을 할 수 있고요. 바로 녹화를 눌러서 녹화를 누르면 여기 불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 뒤쪽에도 불이 들어옵니다. 지금 잘 찍고 있나 확인을 하면서 촬영을 하고요. 줌 링, 포커스 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각종 버튼이 있고 위쪽에도 재생과 관련돼서 메뉴를 조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액정 화면을 돌리면 촬영을 하면서 동시에 내가 찍는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유용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전문적인 캠코더의 장점은 여러 대의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마이크를 연결하면서 다양한 곳의 소리를 따로 별도로 분리해서 녹음을 하면은 나중에 사운드 편집을 별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겠죠. 네, 지금부터는 이 Z190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니 PXW-Z190 외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쪽 커버를 열면 렌즈가 보이고요. 전면에는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녹화 버튼, 줌 버튼이 달린 핸들이 있고요. 핸들 앞쪽에는 액정 화면이 달려 있어서 그걸 펼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액정 밑에는 여러 가지 재생과 디스플레이 관련 버튼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마이크를 달 수 있는 마이크 홀더가 있습니다. 카메라 오른쪽 뒤쪽에는 손을 넣어서 카메라를 잡을 수 있는 핸드 그립이 있는데요. 저기에 있는 벨크로 테이프를 조절해서 자기 손 크기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액정 화면 대신 눈을 갖다 대고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뷰파인더도 있습니다. 카메라 뒤쪽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일단 뷰파인더를 볼 수 있고요. 아래쪽에는 배터리와 메모리 카드를 넣을 수 있는 단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맨 아래에 있는 커버를 열면 HDMI 케이블로 외부에 있는 디스플레이와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쪽에는 줌링, 포커스링, 조리개링이 있고요. 중간 쪽에는 여러 가지 기능 버튼이 있고 특히 오른쪽에 있는 커버를 열면 마이크나 오디오 설정을 바꿀 수 있는 오디오 믹서가 숨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ND 필터가 있고요. 그리고 초점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노출이나 초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제브라 패턴, 피킹 기능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조리개, 게인, 셔터 스피드 기능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저 뚜껑처럼 생긴 커버를 열면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마이크와 오디오 입력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 숨어 있습니다. 카메라 우측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많이 쓸 기능은 오른쪽 위쪽에 있는 외부 마이크를 꽂을 수 있는 단자입니다. XLR 마이크 2대까지 꽂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그립 뒤쪽에 보면 녹화 버튼과 메뉴를 조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향키에 해당되는 조이스틱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아래에는 삼각대와 연결할 수 있는 나사 홈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많이 보급된 4분의 1인치 나사 구멍이고요. 다른 하나는 주로 전문가들이 쓰는 무겁고 큰 카메라들을 연결할 수 있는 8분의 3인치 나사 구멍입니다. 갖고 계신 삼각대에 맞춰서 저기 연결하시면 되겠죠. 네, 배터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배터리 뒤쪽에 버튼을 누르면 잔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위쪽에 있는 녹화 버튼 혹은 이 뒤쪽에 있는 녹화 버튼을 누르면 녹화가 시작됩니다. 네, 지금 녹화가 되고 있죠. 네, 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당기면 25배 줌이라서 멀리 있는 것도 아주 가까이 당겨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멀리 밀면 이 정도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뒤쪽에 있는 줌 버튼으로도 당연히 조작이 가능하죠. 이렇게 줌 조작을 할 수 있고요. 다시 정지를 누르면 영상 촬영이 끝났습니다. 네, 이번엔 포커스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오토포커스를 누르면 자동으로 초점을 맞춰줍니다. 저쪽에 있는 손소독제와
이쪽에는 음료수병 돌릴 때마다 초점이 자동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동에만 의존하면은 원하는 물체에 정확하게 이미지가 매쳐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물체에만 맞추려면 자동보다는 수동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때 여기에 있는 버튼 매뉴얼로 내려주시면 이 앞에 있는 포커스 링을 움직여서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커스 링 갖고 움직이는 거는 정확하게 그 지점에 멈추기가 어려워요. 혼자 촬영하면서 포커스를 이동해서 정확하게 상까지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동으로 놓고 찍는데 수동으로 맞추는 법도 익혀 두셔야 되고요. 특히 영화처럼 내가 저기 뒤를 날리는 그런 촬영을 하고 싶으시면 자동에만 의존하면 원하지 않는 이미지에 상이 맺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쓰는 게 또 여기 있는 푸시 오토인데요. 푸시 오토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움직였을 때 상을 맞춰주기도 합니다. 자, 그냥 여기서 저쪽 손 소독제로 틀면은 초점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옮기면서 푸시 오토 버튼을 누르면 초점이 이제 맞았습니다. 다시 이렇게 움직였을 때 병에 초점이 안 맞죠. 그러나 옮기면서 여기에 있는 푸시 오토 버튼을 누르면 초점이 자동으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자동과 수동의 경계에 있는 이 푸시 오토 버튼으로 포커스 플레이, 이 링을 움직이는 기능을 대체할 수 있으니까 원하는 이미지만 뚜렷하게 상을 잡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피킹은 초점이 선명하게 맞춰졌는지 아니면 엉뚱한 곳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경계선을 살려주는 기능이에요. 네, 지금 여기 빨간 병에 초점이 맞아 있습니다. 돌리면 저 뒤에 손 소독제에 초점이 맞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다시 앞에 있는 병으로 맞추면 병 쪽의 윤곽이 빨개집니다. 다시 뒤쪽.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카메라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 유용한 기능이 이 피킹 기능이니까 영상을 처음 찍거나 나는 이런 수동 조절이 낯설다 하는 분들은 꼭 이 피킹 기능을 켜놓고 초점이 선명히 맞는지 확인하면서 촬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밝기, 노출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밝기는 보통 조리개, 감도, 셔터 스피드로 조절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조리개입니다. 자, 지금 오토로 되어 있죠. 매뉴얼로 놓고 여기에 있는 조리개 링을 돌리면 밝기를 조절할 수 있죠. 그래서 원하는 의도대로 노출을 맞추고 싶을 때는 이 수동으로 조리개를 열고 닫아야 됩니다. 그곳의 밝기를 정확하게 모른다 그러면 일단 적정 노출을 맞추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푸시 오토를 누르면 그 공간에 적당한 밝기를 얘가 찾아줍니다. 그 다음 여기 개인이 있거든요. 이 공간이 매우 어두워요. 아무리 조리개를 열어도 밝혀지지 않는 공간이라고 해요. 한 단계 올리면 이렇게 9dB 올렸어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올리면 조금 밝아졌죠. 개인이라는 것은 영상 속에 있는 빛을 증폭시켜서 강제로 밝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로 설정에 들어가서 값을 조절할 수 있긴 한데 조리개를 바꿀 때보다는 화질에 영향을 심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쓰지 않는 게 좋고요. 무조건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방송이나 다큐멘터리처럼 때깔보다는 내용에 집중해서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영상이라면 감도를 조절해서 촬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감도, 게인은 조절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 셔터 스피드가 있는데 보통 셔터 스피드는 촬영 도중에는 바꾸지 않습니다. 빠른 움직임이 있는 물체를 촬영한다든가 아니면 폭포수, 물줄기 혹은 물방울 하나하나 찍는다 이런 특별한 촬영일 때는 셔터 스피드 값을 바꾸지만 가급적이면 이 셔터 스피드는 고정해 놓고 한 영상 내에서는 쭉 같은 셔터 스피드로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48분의 1초로 놨는데 만약에 이걸 끈다면 자동으로 영상의 밝기에 따라서 얘가 조절을 하면서 찍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같은 톤으로 쭉 유지하면서 찍고 싶은 분은 셔터 스피드를 ON으로 두시고 메뉴에 들어가서 셔터 스피드 값을 바꿔주면 됩니다. 보통 방송은 60분의 1초를 놓고요. 영화는 48분의 1초 혹은 메뉴에서 각도를 180도 각도로 놓고 찍으면 우리가 보통 영화에서 보는 그 느낌이 납니다. 이런 움직임이고요.
이런 움직임입니다. 셔터 스피드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48분의 1초가 60분의 1초보다는 더 흐릿하게 모션 블러가 생겨서 잔상이 보입니다. 그냥 흐릿하게 보인다는 느낌이긴 하지만 48분의 1초로 찍은 영상을 보면 영화 같다. 그리고 60분의 1초나 그 배수인 120분의 1초, 125분의 1초로 찍은 영상을 보면 방송 같다는 느낌이 드니까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걸 선택해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노출 조절할 때도 셔터 스피드로는 조절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꼭 여기 있는 조리개로 밝기를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밝기를 조절하는 기능 중에 아주 유용한 게 여기 있는 ND 필터입니다. ND 필터는 일종의 선글라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D 필터가 0일 때고요. 1, 4분의 1, 그리고 또 하나 조여주고요. 이런 식으로 빛을 조절하는 건데요. 보통 이 ND 필터는 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조리개만으로는 감당이 안 될 때 사용하는 선글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캠코더에는 ND 필터가 내장되어 있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카메라 앞에는 ND 필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렌즈 형태의 별도의 필터를 카메라 렌즈 앞에 달고 선글라스를 씌워줍니다. 조리개, 감도, 셔터 스피드를 이용해서 밝기를 조절했는데 특정 느낌을 내기 위해선 조리개를 바꿀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야외에 나갔을 때 조리개를 활짝 열면 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눈부십니다. 저 손소독제 병을 보면 너무 하얗게 날아가서 나중에 형체 구분이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ND 필터를 하나씩 씌워서 밝기를 어둡게 하면 조리개를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심도 같은 거는 유지하는 거죠. 뒤에가 배경이 날아가게 찍으면서도 느낌은 변하지 않으면서 밝기만 어둡게 만들어 적정 노출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브라 패턴인데요. 지브라 패턴은 영상을 촬영할 때 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날아간다고 하거든요. 과노출로 이미지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지브라 패턴을 켜놓고 촬영을 하면 저쪽에 너무 밝은데 라는 신호를 얘가 빗살무늬, 빗금 무늬로 알려주기 때문에 전반적인 노출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그쪽에 빛이 떨어지는 광원을 치우거나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를 하나 정도는 띄워놓고 찍는 게 좋습니다. 그냥 하얗게 밝게 나왔는데 나중에 편집할 때 보면 너무 하얗게 날아가서 제대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촬영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재생은 이 위쪽에 있는 이 메뉴에서 썸네일을 누르면 재생이 됩니다. 지금 촬영했던 영상들 목록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선택해서 재생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거 촬영본. 재생이 되고 있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정지. 다시 재생 눌러서 옆으로 이동한 다음에 다른 영상을 선택해서 볼 수도 있고, 이쪽에 있는 빨리 감기, 이전 클립, 다음 클립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볼륨을 듣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볼륨 버튼으로 볼륨을 키우고 줄일 수 있으니까 이어폰 같은 걸로 꽂고 확인하실 수 있겠죠. 화이트 밸런스는 색 온도라고도 부르고요. 우리가 보는 빛은 각자 고유의 색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똑똑해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냥 그곳에 어떤 색을 흰색으로 인지하고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카메라는 공간의 빛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이 빛이 어떤 색이라고 정의해주지 않으면 엉뚱하게 영상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내가 보는 그 느낌 그대로, 그 빛깔 그대로 저장하고 싶으실 때는 화이트 밸런스를 꼭 맞춰주시고 촬영을 시작해야 되고요. 장면마다 화이트 밸런스, 색 온도가 달라지면 영상이 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한 공간 안에서는 꼭 같은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 카메라에 들어가셔서요. 메뉴로 가면 화이트라고 있습니다. 화이트에서 여기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실내에서 쓰는 백열 전구는 3800K 값 정도고요. 그 다음 야외에 있는 태양, 대낮의 태양은 5500K에서 5800K 정도를 놓고, 그보다 좀 눈부신, 안개 많이 끼든가 흐린 날은 오히려 색온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6000 이상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보는 것과 동일한 색감을 느끼고 싶으면 여기서 꼭 사전에 특정 색온도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흰색 A 값을 바꿔보겠습니다. A 설정을 더 올리죠.
5500, 대낮에 태양 세곤도쯤으로 맞췄습니다. 흰색 전원, 옵션 B는 자동으로 오토 화이트 밸런스로 맞추겠다고 해놨고요. 그래서 실내에서 백열등 밑에서는 이 3800K로 촬영을 하다가 밖에 태양빛 밑에서 촬영할 때는 이렇게 5500에 맞게 촬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왔다 갔다 자유롭게 그냥 자동으로 찍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오토 화이트 밸런스로 맞추시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색감이 무너지지 않게 안정적으로 촬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캠코더의 지향성 마이크, 외부 마이크를 연결해서 녹음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캠코더에는 좋은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를 다 두루두루 잘 따긴 하지만 원하는 소리만 따기도 어렵고요. 주변에 다른 잡음이 많을 경우 내 앞에 인물이 말하는 소리보다 잡음의 소리가 더 크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이런 지향성 마이크는 연결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런 식으로 끝이 크게 손가락만하게 생긴 케이블로 연결하는 XLR 혹은 팬텀 파워 잭을 쓰는 그런 마이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어폰 단자처럼 생긴 3.5mm, 3.5파이의 마이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를 많이 공급할 수 있고 훨씬 다양한 마이크를 부착할 수 있는 이 팬텀 파워 XLR 단자에 지원하는 마이크들이 음질이 더 좋습니다. Z190 기종에는 이쪽에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두 개 있습니다. 이쪽 잭에다가 마이크 이 끝을 확인하고 꽂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된 걸 볼 수 있죠. 옆에다가도 당연히 꽂아서 두 개의 마이크를 연결해서 녹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연결을 했다고 끝이 아니라 이 연결한 마이크가 어떻게 소리가 들어가는지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작 좋은 마이크를 연결하더라도 소리가 하나도 녹음 안 될 수 있고 내장 마이크 소리만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이크 종류에 따라서 전원 공급을 해줘야 될 수도 있고 안 해줘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이크 연결해서 끝이 아니라 캠코더 측면에 있는 오디오 믹서 설정도 만져주셔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마이크를 연결했으니까 여러 가지 조절을 할 수 있는 오디오 믹서 쪽 패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쪽 보면 믹서 안에 이렇게 뚜껑이 덮여 있어요. 실수로 이 값이 돌아가거나 여기 스위치를 만지면 소리가 녹음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여기를 건들지 말라고 이렇게 뚜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커버를 벗기시고요. 여기에 오디오 레벨 채널 1, 2가 있죠. 그래서 1번 마이크 볼륨을 이걸로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2번 마이크 볼륨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 볼륨이 적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어폰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듣는 그 소리가 아니라 이 화면 오른쪽에 움직이고 있는 이 오디오 레벨 미터의 움직이는 정도를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너무 위쪽으로 갈 경우, 빨간색까지 움직일 경우엔 너무 시끄러운 거고요. 지금처럼 작게 움직이는 거는 볼륨이 작은 거라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소리를 조절해서 소리를 이렇게 키울 수도 있고요. 지금 한 개만 커 있죠. 이번에 1번을 낮추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낮게 녹음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여러 가지 설정이 있는데 인풋 1, 인풋 2가 있습니다. 1번 마이크, 2번 마이크입니다.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 내장 마이크가 1번, 2번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그거는 오디오 설정 들어가서 1번, 2번을 바꿔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꼭 이게 연결한 마이크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디오 입력인데 지금 채널 1은 인풋 1으로 삼았습니다. 채널 3, 4는 내부 마이크래요. 그러면 녹음은 됩니다. 그래서 만약을 위해서 3, 4의 소리도 녹음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볼륨을 조절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이건 넘어가고요. INT가 내장 마이크입니다. 인풋 1은 내장 마이크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크 슈, 상단에 꽂는 마이크예요. EXT로 놓으셔야 외부 마이크 소리가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2번도 그런데 2번은 일단 내장 마이크로 하겠습니다. 2번 내장 마이크로 녹음이 되고 있고요. 여기 세 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라인, 마이크 플러스 48V라고 있습니다. 이 라인의 경우는 외부 행사 같은 거 할 때 오디오 패널에서 줄을 뽑아 모아서 캠코더에 꽂는 경우가 있어요. 전원이 빵빵하게 공급되는 그런 곳에서 오는 케이블을 꽂을 때는 라인만 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중에서 지금 이 마이크, 제나이저 마이크는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 경우에는 전원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 마이크에 전원이 없는 마이크들이 있어요. 그때는 이 카메라에 전원을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그때는 여기에서 48V를 놓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마이크에 따라서 외부 라인 입력을 할 건지
아니면 자체 전원이 있는 마이크를 쓸 건지, 아니면 전원 공급까지 캠코더에서 해줄지에 따라서 여기 세 가지 인풋의 옵션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녹음이 되고 있죠. 2번을 꺼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1번 소리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2번 내장 마이크 소리를 같이 들어가게 해볼게요. 소리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지금은 내장 마이크에 대고 말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외장, 지향성 마이크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꽂는다고 작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오디오 믹서, 여기서 꼭 마이크의 종류, 그리고 전원을 공급해 주는지, 그리고 내장이냐 외장이냐, 볼륨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셔야 되고, 좀 더 세세하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메뉴에 들어가서 오디오 설정을 만져 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소니 Z190 캠코더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거는 이 캠코더 기능의 일부예요.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캠코더를 제어한다든가, 다른 여러 대의 카메라와 함께 동기화를 시킨다든가, 또 생방송용으로 여기에 SDI 단자를 연결해서 타임 코드를 일시에 씹는다든가, 아니면 프록시 촬영본을 동시에 이 포맷과 다른 해상도나 다른 코덱으로 동시에 저장하는 기능들 같이 일반적인 카메라에 없는 기능들이 많이 있긴 한데, 저도 그 기능들을 다 써보진 않았고요. 일반적인 영상 촬영 기능에는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갖고 계신 카메라에 부족함이 있으시다면 이 전문가용 캠코더인 Z190을 한번 써보시면 지금까지 찍은 것과는 다른 영상을 촬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